일요일은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 투나입니다. 이제 차트 마지막 편 3편 거래량 돈 들어왔다 매매 기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거래량 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배웠던 그 유료 강의에서는 양도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카페에서 유명했다가 지금 뭐 가신 분들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5일선이 따라갔을 때 이때 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요 모양이 삼각지라고 해서 삼각지 패턴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요 기법은 대부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 기법에서도 차트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전에 적용하기 되게 괜찮은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는 근거는 누군가 많은 돈을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 차트도 도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만약에 100K이면 결국에는 100K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가정입니다. 세력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 저는 세력을 본 적도 없고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뭐 기관, 외인 아니면 외인을 가장한 세력들 근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왔다. 네, 조정을 준다. 이 세력이 다시 뉴스를 만들든 이슈를 만들든 찌라시를 만들든 분명 이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은 상승의 확률이 높다. 요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갈 때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할 때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없을까요?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3일선이나 5일선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선을 따라가면서 맨 처음에서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붙으면서 쭉 가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이후로 연속적인 상한가 발생하면서 마지막에 큰 거래량을 달면서 윗꼬리들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점상을 가거나 아니면은 굵은 상을 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센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달면서 이때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으로 마감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강한 거래량 장대 양봉을 만들 후 그다음에 작은 거래량을 조정을 만든 후 상승을 만드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뒤에서 이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봉 조정 패턴의 공식, 그다음에 그 뭐 양도양 삼각지 패턴의 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이거 저점 거래량이랑 비슷해요. 큰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는 관심만 두고 있으면 됩니다.
케이스가 2번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5일선을 타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도지 캔들을 만들고 보합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짧은 음봉이 발생하면서 하락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때도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1회 장대 항목과 유사한 거래량의 발생하면서 상승을 할 때는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럼 사례로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맞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케이스 1 5일선 타고 상승, 거래량 죽었다가 상한가를 찍어요. 그러면서 요게 5일선인데 5일선을 타고 결국엔 비슷한 거래량을 타고 나서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달죠. 요 기법은 이때 더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서 1번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고 2번이 나왔는데 보통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해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요 구간까지 가는 거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깜냥은 안 된다라는 게 제가 판단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까지 가는데 2차 파동에서 분명 윗꼬리를 항상 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5일 조정 기본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5일 조정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고 2일 동안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오고 비슷한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를 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해야 될 구간은 요렇게 요 구간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요 전 차트로 봅시다. 손절은 내가 여기서 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저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도양일 때는 그 5일선을 이탈을 하면 그냥 지금 5일선 이거 있잖아요. 5일선 이탈하면 그냥 한 5%에서 끊어내는 게 좋아요. 이게 여지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 한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추가로 요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비슷한 거래량으로 계속 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면서 분봉을 보면 엄청 막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고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미털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가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종가 진입이 좋습니다. 그게 심적으로 종가에 뭐 10%그 다음날 종가에 어우 힘들다 10%그 다음날 종가에 10% 그러면 이제 여기서 5일선을 이탈을 하면 또 손절을 하면 되고 상승을 하면 이제 VI 쪽에서 매도를 털고 나오면 되죠.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음봉우 상승 N차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또 거래량 없다가 큰 거래량 나오고 윗꼬리 달고 윗꼬리 근데 윗꼬리가 최대한 없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거래량 없다가
나오고 떨어지는데 요 저점을 훼손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양봉의 저점을 그러고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케이스, 양봉 하단 지지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저점 거래량이 발생하는데 포착을 못했고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하고 양봉 하단을 지지를 하고 재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모아갔다가 보통 5일선 이탈하면 여기서 손절을 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보통 양봉 하단 지지는 여기서 사거나, 이거는 좀 극단적인 차트긴 한데 뜨고 나서 하락하다가 여기서 도지 만들고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는, 요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양봉 하단 지지는 여기서 매수를 하다가 이제 보통 제가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조정을 주는 애들은 매수를 하다가 5일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라는 거고, 그냥 이렇게 다음 날부터 음봉을 만들어내는 애들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런 포인트 아니면 요런 포인트에서, 요거는 제가 그냥 예로 들기는 왔는데 하지 마세요. 요 이렇게 양봉 하단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는, 이탈하고 상승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위지트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시세 이슈가 더 많아서 얘는 차트가 깨져도 상승을 해요. 우리 기술 투자 얘도 차트가 막 깨졌는데도 얘는 그냥 시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추천을 안 드리고 예로만 들고 왔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근데 요거는 하지 말자. 이제 케이스 3입니다. 오랜 조정 후 상승.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다라고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분명 아까 5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기법의 유통기간이 5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일까지 반응이 안 오면 뭐 본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약액절을 하든 그냥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심화 강의 때 데이터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다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이 꽤 길게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거래일 이러면은 거의 2주 반이죠. 그래서 요런 패턴들이 있긴 한데, 얘가 오히려 어떻게 실패 사례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양봉 조정 패턴의 특징이 차트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전에 접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단점이 하락시 그 폭이 엄청 커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다가 떨어지면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여기서 거래량 막 터지면서 도지 만들고 흔들면서 빠질 때 이미 다 털리니까 이때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수를 요 구간에 하면서 5일만 잡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빠졌을 때 뭐 손절을 최소한 3% 아니면 5%에서 잡아야 좀 이제 손실이 안 가고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요거를 10% 정도에서 해야 요 손실을, 그 10%라는 거는 VI입니다. VI 기준에서 잡아야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못 잡았으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5일 후 본절이나 약손절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수가 나쁠 때 잘 안 통해요. 그냥 빵 떴다가 지수가 나쁠 때 떨어지다가 훅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나쁠 때는 아무리 그 차트가 보여도 이 기법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우상향하는 구간에 잘 등장을 합니다.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지수가 안 좋을 땐 N차트를 만들다가 지수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지수가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일 때가 있잖아요. 박스권일 때는 요게 이렇게 가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엔 요 구간에 지수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요거는 유념하면서 한번 그런 사례들을 공부해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상승 이유가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저출산이야,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떴어, 조정을 주고 있는데 뭐 국무총리가 언제 뭘 또 발표를 한대,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뭐 근래 예로 들어볼까요? 우주항공청 때문에 어떤 우주가 떴어, 근데 조정을 주고 있어. 근데 우주항공청이 5월달에 나오죠. 5월달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런 그 차트쟁이들과 재료쟁이들의 이게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차트도 보면서 재료를 보면 내가 이거를 계속 홀딩을 해도 되겠다. 이제 기대감이 어디까지고 일정이 언제 나오니까 여기서 안 튀더라도 나와야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쟁이만 되는 것도 저는 반대고, 뉴스만 보고 매매하는 것도 반대예요. 둘 다 보는 거를 연습을 하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패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차트 1, 2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법도 중요하지만 시나리오가 중요하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대응이다. 한번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이거 지금 딱 그 기다리다 지친다 차트죠.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쭉 타고 가다가 희망을 줬고, 정리를 했으면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에서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다가 이때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누리플렉스가 CBDC로 갑자기 엮이기 시작했는데, 요때가 그 네이버, 카카오, 여기가 그 CBDC 그 용역 연구 과제로 그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네이버에 연결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로 되면서 그냥 쭉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다 차트는 웬만하면 요 그 양봉 거래량 이후의 조정 패턴에서는, 그 제가 5일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본절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것도 매매했다가 그냥 거의 본절 치고 나왔었는데, 상승 나오고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1, 2, 3, 4, 5, 그냥 이쯤 여기서 슈팅 안 나오면 그냥 털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매수를 했을 때. 그래서 오랜 조정은 하락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은 요 구간에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털고 나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합이 긴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특히 요 초반 쪽에 거래량이 많은 그 조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흔들면서 털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봉 하단 이탈은 기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락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하고 양봉 여기서 올려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 구간에 말아 올리는 거를 보았을 때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탈하면 결국은 하락이 나온다. 뭐 이후에 이렇게 또 나오긴 하겠지만, 나온 모습이 있지만 양봉 하단을 이탈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동일합니다. 양봉 하단 이탈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포인트가 거래량이 들어왔고 조정을 주는데 이전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또 이전 거래량의 3분의 1, 여기서도 이전 거래량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던 거래량이랑 비슷한 거래량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엔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큰 도지의 연속은 하락 확률이 높습니다.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짧게 치고 나가야 된다. 이 종목은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좋아 보였어. 그러면은 종가에 매수를 하고 홀딩을 했다가 여기서 기회 줄 때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거를 매매해 봤을 때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짜릿한데 실패 확률이 훨씬 커요. 요 종목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요런 케이스들은. 그래서 실패상의 특징들이 5일선이 깨지면 하락 확률이 크다는 게 제일 케이스들이고, 보시면 근데 지금 제 앞에서 기법들도 5일선이 깨지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봅시다. 얘도 5일선 깨졌고, 얘도 5일선 깨졌고, 다 깨졌. 근데 기본 사례가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이 깨지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5일선을 깨트리면 괜찮은데 유지하다가 여기서 깨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요거는 웬만하면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차트 세 가지 기법들을 설명을 드렸고, 제일 기본적인,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기본적이라고 느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단기 스윙이고, 그 다음에 뭐 1편이랑 3편은 단기 스윙 또는 단기 매매로 보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칠 때, 이제 아니면은 일정을 기다리다가 그런 테마가 올랐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저점 거래량, 두 번째 매직 넘버, 세 번째 이제 돈 들어왔다, 그 거래량이 실린 양봉, 그 다음에 조정일 때 이런 것들을 차트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직접적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데이터화 해보시는 걸 좋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엑셀이 제일 좋고요. 엑셀로 한번 가능성을, 그 다음에 확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편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 거기서든 이제
크게 주식적인 건 상관없지만 이제 마인드셋이나 뭐 테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고 갈게요.